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조선 후기 이상적인 도시인의 삶을 그린 태평성시도라는 8폭짜리 병풍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부채 상점이 하나 보이고요. 가게 좌우에 글자가 새겨진 길쭉한 광고판이 보이는데요. 오른쪽 광고판에 하나같이 글씨되는 것이 천하의 더위, 즉 일념장우 천하열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광고판에는 마지막 글자인 서늘할 량만 보이는데요. 문맥으로 봐서 부채로 더위를 날려보내시라 라는 광고 문구였을 겁니다. 그보다 600년 전 인물인 이규보의 시에 이 부채 상점이 전하고 싶은 광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는 여름철에 손을 들고 흔들면 무더위 어디로 살았는지 몰라. 응당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청량한 맛을 어찌 혼자만 차지하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선풍기와 에어컨에 손풍기까지 등장해서 무더위를 날려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 때문에 부채는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판이고요. 물론 에어컨, 선풍기, 손풍기 바람이 훨씬 시원합니다. 그러나 어찌 수천 년간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온 부채와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근에 출간된 부채 그림 관련 책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에 담긴 사람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봅니다. 사실 부채는 바람을 붙이는 채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부채의 다른 이름을 어진바람, 즉 인품이라고 했는데요. 동시시대의 인물인 원갱이 부채 선물을 받고 내가 어진바람, 즉 인풍을 일으켜서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던 데서 유래했죠. 또 총나라 제갈량이 부채를 손에 쥐고 군대를 지휘했다라는 기록도 있죠. 이후에 부채는 책사와 지휘관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또 부채하면 원망의 노래인 원가행을 떠올리게 됩니다. 합한 부채 님의 소매 속을 드나들며 산들바람을 일으키는구나. 가을철 산들바람이 더위와 열을 앗아갈까 늘 두렵다. 대나무 상자 속에 버려지는 신세로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원가행은 한나라 성지의 총애를 받던 후궁 반첩의 작품인데요. 반첩에는 훗날 황제의 사랑이 식자 여름철에 사랑을 받다가 가을철 대나무 상자 속에 버려진 부채로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던 겁니다. 이후 추선, 즉 가을 부채는 버림받은 사랑, 벼슬길의 부침, 때를 잃은 가련한 신세 등을 뜻하는 성어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의적인 경남 창원 다오리 고분에서는 모두 6자루의 칠기 부채가 발굴되었는데요. 이 중 한 고분에서 확인된 3자루는 피장자의 가슴 부위에 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발굴자는 제정일치 시대의 지도자가 사용한 무구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부채는 고구려 고분벽화인 안악상호분과 덕흥리 고분의 주인공도 들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역시 지체 높은 신분의 상징물로 보입니다. 또 후백제 왕인 견훤이 고려태조 왕건의 즉위선물로 공작선이라는 부채를 보냈다라는 고려사 기록도 있습니다. 이후 부채는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임금부터 백성까지 사랑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조선조 태종임금은 부채를 찬양하는 어제시까지 지었습니다. 또 조선시대 황해도 농부들은 풀잎으로 짠 부채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8가지 덕을 지닌 팔석선이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8가지 덕이란 맑은 바람을 일으키는 덕, 습기를 제거하는 덕, 깔고 자기 하는 덕, 값이 저렴한 덕, 짜기 쉬운 덕, 비를 피하게 하는 덕, 볕을 가리는 덕, 온기를 덮는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부채 사랑은 도에 지나친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연안 박재원의 열하일기는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이 한겨울 눈 내리는 날에도 부채를 드는 것을 비웃었다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부채를 들고 다니는 모양새가 꼴불견이라는 여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청색 혹은 검은색 비단 부채로 제 얼굴을 가려서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다. 그 모습이 마치 시체를 감싸는 명모와 흡사하고 더욱이 중재인의 머리에 씌우는 용서와도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부채로 얼굴을 가린 것을 시체의 명모와 죄인의 용서로까지 표현했을까요? 조선 후기 문신인 윤기는 이런 꼴불견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음증 환자들을 극혐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자취는 감춘 채 몰래 남의 행동을 엿보고 수치를 속에 숨기고서 자기의 흠을 가리는 행태를 중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유언의 이마필기는
끝없이 변하는 부채 패션의 트렌드도 전합니다. 요즘 서울 사대부들은 단오날 조정이 하사한 루틴한 부채를 기피한 지 오래되었고, 염조대선, 다음엔 심시소선, 그 다음엔 곡두소선을 숭상했다가 지금은 모두 소절선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당시 유행한 좁은 옷소매에 넣을 수 있도록 갈수록 작아지는 부채를 선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성들은 태종조 이래 국법으로 부채를 지니고 다닐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했던 기녀들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신윤복의 풍속도인 전모를 쓴 여인을 보면 전모를 쓰고 부채를 든 기녀의 외출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당대 패션 리더인 기녀, 즉 여성의 런웨이 워킹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공백이 있으면 무언가를 끄덕대고 싶어하는 이른바 낙서하는 인류죠. 게다가 종이나 비단으로 만든 부채라면 더더욱 낙서 본능이 솟아오르겠죠. 그러나 부채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접혀지는 부채면의 요철과 뒷면의 부채살 때문이죠. 그래도 부채 그림은 매력 있는 창작물입니다. 부채꼴은 사각형이 정형화된 화면이 아니었으니까요. 작가들은 그런 색다른 도전에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게다가 부채 그림은 소매 속에서 수시로 꺼내볼 수 있는 이동형 갤러리였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부채를 펴면 그곳은 저마다의 안목을 논하는 경쟁의 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채 그림은 지금까지 홀대받았다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겸재정선, 단원 김홍도, 추사 김정희, 표암 강서양 등 대가들의 부채 그림 중에서도 국보나 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부채 작품 중에서 상당수는 연후 국보 보물 못지않습니다. 정선의 금강내상과 풍악정면, 그리고 김홍도의 서원 아집도 등은 80cm가 넘는 부채 그림으로서는 대작입니다. 그중 금강내상과 서원 아집도는 부채꼴 각도가 180도에 이릅니다. 파노라마 효과의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남아있는 부채 그림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은 왕족 출신의 화가인 이징의 산수화입니다. 그리고 선비화가 신보마의 여업도도 있습니다. 이 여업도는 의협심 있는 여성 신선 그림이지만 실상은 당대 즐겨 그렸던 미인도에 가깝습니다. 점잖은 체면의 양반들이 사녀도 혹은 여업도 이런 고상한 제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인을 그려서 품에 안고 감상했다라는 이야기죠. 부채 그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역시 금강산이었습니다. 정선의 금강내상과 풍악천면, 정양사 등은 결코 소품으로 여길 수 없는 걸작이죠. 금강전도 부채 그림은 펴는 순간 방사성으로 뻗은 부채살이 드러나고 흰 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가을 금강산을 그린 풍악전면은 방사성 화폭을 따라 봉우리들이 뒤쪽으로 가득 솟아오르고요. 정양사 그림에는 천일대에서 금강산을 조망하는 갓쓰고 한복 입은 탐승객이 보입니다. 정선의 금강산 부채 그림을 향한 문신 박준원의 찬사가 눈에 띄죠. 12,000봉 손에 쥐었으니 겸홍즉 정선의 신필 더욱 뛰어나네. 개성사람 손에 들어갔다고 탄식하지 말게. 이 지극한 보물이 결국 나라 안에 있으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정선의 금강산 부채 그림 중 한 점이 개성 소장가의 수중에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박준호는 그렇지만 그와 같은 보물이 다른 것도 아닌 조선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위안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부채 그림 중에는 서서문에서 바라본 도성도도 눈에 띕니다. 이 그림은 사용하던 부채에서 떼어내 화첩으로 보존한 작품인데요. 도선 한 팍을 회화로 구성해서 한 폭의 실경상수로 일목요연하게 그려낸 한양 중도로는 이 작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단원 김홍도가 역관 이민식에게 그려준 부채 그림 서원 아집도도 유명합니다. 북송의 문호 소송파를 중심으로 16명이 모여서 문해활동을 펼치는 내용을 그린 고사 인물도인데요. 그림에는 단원의 스승인 표암 강서양의 글이 부채의 모양에 맞게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찔레꽃에 날아든 호랑나비를 그린 화접도도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스승인 강서양은 화접도에 쓴 감상문에서 그림 속 나비의 가루가 손에 묻을 것 같다. 사람의 솜씨가 자연의 창조를 빼앗을 만한 것이 이런 경지라는 것인가? 펼쳐보고 놀라서 감탄하며 쓴다라는 극찬이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의 거장이죠. 추사 김정희는 한여름에 길을 떠나는 벗에게 부채를 선물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자서시까지 써주었습니다. 무도의 성별하전이 차갑고 황량한 경치 그려준다.
내 마음과 내 정이 이 부채에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자주세하면 나를 만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는 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희는 영영 서로 잊지 말자라는 내용의 인장까지 찍었습니다. 김정희가 차갑고 황량하게 그랬다라고 한 이 부채 그림은 얼핏 북보, 세안도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절친인 권돈인과의 질환지교를 시각화한 부채 그림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그림의 권돈이는 100년을 산다 해도 우정은 끊어질 수 없고 모든 것이 시든다 해도 우정의 향기는 없앨 수 없다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인물을 그린 부채 그림 중에는 표암 강세양의 69살 소상이 흥미롭습니다. 1781년 69살을 맞이한 강세양이 화가 한정유에게 그려달라고 부탁한 부채 작품입니다. 강세양은 부채 그림에 이 초상화가 제법 나와 비슷하니 손자에게 전한다라고 썼습니다. 가만 보면 보물로 지정된 강세양의 초상화 얼굴과 제법 비슷합니다. 그리고 화가 정정효가 부채에 그린 78살의 위창 오세창 초상화도 눈길을 끕니다. 그림 속 나무 남학신이 특히 이채로운데요. 남학신은 북성의 소동파가 유배 시절 신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고난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상징하는 서품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독립운동가이자 개화운동가, 서예가, 정각가, 언론인인 오세창의 이미지에 꼭 맞는 물품입니다. 이 밖에도 겨울철 설경과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소나무가 우거진 솔숲과 계곡의 물가 풍경 등이 부채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무더위를 날릴 부채에 걸맞은 그림들이죠.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채 그림 속에는 이렇게 녹록지 않은 인문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